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제대로 된 고객을 잡았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억나시겠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4나노에서 그 HPC 전용으로 내놓은 노드가 있습니다. 바로 SF4X 노드인데요. 기존 삼성의 4나노는 LPE, LPP, LPP 플러스로 3개였는데 모두 AP를 만드는 데 특화된 노드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TSMC 추격을 위해서 그 HPC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된 노드를 내놓았는데요. 이게 바로 SF4X입니다. 그런데 이 노드로 처음으로 수주한 업체가 바로 AI 스타트업인 미국의 그로크인데요. 이미 그로크는 그 자신의 AI 칩을 삼성의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4나노에서 만들 것임을 오피셜로 밝힌 상태입니다. 당시 삼성의 테일러 공장 고객이 외부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었는데요. 삼성 입장에서 큰 성과로 소개됐었습니다. 일전에 그 그로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AI 추론 시장에서 업계의 길이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크는 구글에서 자체 프로세서 텐서 시리즈 설계를 담당하던 엔지니어 조너선 로스가 CEO를 맡고 있는 AI 반도체 전문 스타트업인데요. CPU, GPU보다 그 AI 서비스 구현에 더 적합한 칩을 개발해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지난 2016년 설립된 곳이 바로 그로크입니다. 이 그로크가 만든 AI 칩이 그 LPU인데요. 이 그로크 칩인 1세대 LPU를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의 파운드리죠. 이 글로벌 파운드리 14나노에서 만들어 왔는데요. 거대 언어 모델과 같은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개발된 칩인 만큼 연산 효율성과 전력 소모 측면에서 다른 칩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1세대 칩인 14나노로 만든 그로크 칩이 챗 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실행할 때 기존에 사용되던 GPU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와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 GPU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 14나노 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엔비디아, AMD 등 그 GPU 전문 기업들이 내놓는 칩 GPU는 인공지능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주로 쓰이지만 그로크의 LPU 칩, 1세대 LPU 칩은 인공지능 학습이 아닌 추론과 그 애플리케이션 구동에 집중하는 쪽으로 특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앞으로 출시가 예정된 2세대 그로크 칩을 4나노 노드에서 만들게 됩니다. 테일러 공장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성능 업그레이드가 더 될 것입니다. 14나노에서 4나노로 껑충 뛰기 때문에 성능 개선폭도 더 클 것입니다. 주목할 포인트죠. 그런데 이 그로크의 조너선 로스가 이 반도체 전문지 이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로크의 자신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특히 한 에피소드도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 발표와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이 그로크는 그 엔비디아가 차세대 AI를 위해서 기존 GPU 보다 그 호퍼 GPU겠죠. 이 호퍼 200보다 호퍼 GPU보다 30배의 훈련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블랙엘 GPU 아키텍처를 발표한 후 보도자료를 냈는데 헤드라인이 기가 막힙니다. 아직 자신의 칩이 더 빠르다는 것이죠. 아직 칩이 더 빠르다. 아직 더 빠르다는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로크가. 이 14나로 만든 1세대 AI 칩인 LPU, 그로크의 1세대 칩이 엔비디아 블랙엘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로크가 얼마나 자신의 기술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너선 로스는 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그로크의 칩이 북미에서 제조될 것이라며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로크의 AI 칩인 LPU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점도 어필했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포함하는 솔루션은 HBM에 의존하고 있지만 자신의 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HBM에도 치중하고 있지만 기존 전통적인 메모리와 DDR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HBM 이후 차세대 메모리에도 신경 써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너선 로스 그로크 CEO는 HBM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곳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진 기업은 그로크뿐이기 때문에 그로크는 매우 이례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스는 그로크의 2세대 칩이 14나노에서 4나노까지 여러 공정 노드를 건너뛰게 되는 만큼 고객들은 큰 실적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로크의 칩이 반도체 및 AI 업계에서 주목받을수록 삼성의 파운드리 물량 증가와 기술적
기술력 홍보 측면에서 수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4나노 그로크 칩은 자율주행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사실 그 엔비디아 경우만 해도 이번 블랙엘 GPU를 3나노가 아니라 4나노에서 만듭니다. 4MP 노드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도 처음으로 멀티칩 모듈 MCM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두 개의 칩으로 나눠서 나중에 조합하는 형태입니다. 너무 칩이 비싸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젠슨항은 이번 블랙엘 GPU 가격을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5만 달러가 아니라 이보다는 더 싼 3만에서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호퍼 GPU가 비싼 가격에 이번 블랙엘 GPU를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비싼 가격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싼 가격 때문에 다른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젠슨항도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로크 칩에서 보듯 가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지만 추론 등 특정 AI 분야 성능은 더 뛰어나고 더구나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는 메모리 HBM도 필요 없는 새로운 칩이 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AI 시장입니다. 그로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점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AI 시장의 새 전선인 추론용 칩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달리 말하면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는 기성 GPU 업체 인텔이나 AMD에게도 이는 기회가 되겠지만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의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에게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삼성 입장에서는 그로크를 잡음으로써 AI 새 전선 추론용 시장에서 칩 공급업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전에 그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우 보수적인 시장에서 파운드리가 기존 고객을 경쟁사로부터 뺏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AI 시장에서 삼성에게 새 기회를 AI 시장이 삼성에 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급격히 커지고 있는 AI 시장에서 신진 업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분야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의 경우 메이저 팹리스들이 갖고 있는 TSMC로서의 그 일종의 경로 우선성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삼성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TSMC 같은 경우는 기존 메이저 업체의 칩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신생 업체의 소규모 물량은 등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죠. 추격자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생산 캐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제안에 좀 더 호의적일 수 있고 스타트업도 기존의 TSMC로부터의 레퍼런스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과의 작업에도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그로크 칩을 잡음으로써 삼성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도 캐나다 스타트업인데 리스크5 기반 칩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ARM 칩만 만들다가 리스크5 기반 칩을 만들므로써 새로운 레퍼런스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AI 시장이 아직은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칩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그로크 칩 같은 경우는 HBM을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칩보다 추론 능력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로크 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